이 딸 안소민 씨의 안부수 씨의 딸 카톡입니다. 네. 안소민 씨인데요. 이때 금영수, 박상훈 안부수와 함께 있었던 게 사실 확인됐는데 이때 또 폰 가지로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수원지검 검찰에서는 폰을 수원지검에서는 이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제출할 폰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이에 이 전에 쌍방울로 갔던 폰이 언제 딸에게 갔으며 딸이 어떻게 수원지검으로 제출합니까? 그럼 수원지검이 지금 딸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던 말과 제출하러 왔다는 말과 안부수의 딸이 지금 이 가지러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수원지검의 진술과 이거 지금 미공개된 카톡이 아니 미공개된 카톡인데요. 네. 이 앞뒤 정확히 수원지검의 입장과 딸의 입장이 같습니까? 완전히 아니요. 정반대 아닙니까? 검찰이 압수했던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딸에게 지난해 2월에 돌려줬고요. 그 돌려준 휴대전화를 쌍방울의 박상웅 이사가 달라고 해서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쌍방울에 건네는 게 그 카카오톡 대화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3월 18일에는 아예 이제 딸이 아버지를 검찰청 가서 면회하는데 그 면회 자리에 김성태 회장, 박용철 부회장, 김영수 모 대표, 박상웅 이사 등등 이게 딸이 쌍방울 임원들의 이름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봤던 게 아니고 안부수 회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와 안부수 회장의 딸은 수시로 그 쌍방울 측과 연락을 했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변호사비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변호사비까지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와 별도로 오피스텔까지 구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해명은 폰을 가지러 제출할 시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압수해서 포렌식한 폰을 딸에게 돌려줬는데 왜 돌려줬느냐? 안 돌려줘도 되는데 굳이 돌려준 것은 쌍방울 측에 폰이 넘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 돌려준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폰을 수원지검은 네, 정리해 주시죠. 위해서 불렀는데 네. 또 가지러 간다고 했고 네. 그러면 아빠가 온다고 맞춰오라고 했고 네. 딸이 이 증거 물품을 제출하러 가는데 아빠를 만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무슨 대행사입니까? 김성태 회장이 작년 1월 17일에 체포됐잖아요. 그래서 송환이 압송이 됐는데 작년 1월 카카오톡을 보면 딸은 아버지를 만나러 구치소로 갔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오고 나서는 검찰청으로 면회를 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제가 김성태 회장이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주었다는 그 삼류 소설. 네. 이걸 왜 검찰이 썼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정해 보기에는 그 창작 배경이 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방북 비용을 요구했던 것은 2019년 5월입니다. 네. 그리고 송명철에게 200만 불을 주었다는 그 첫 시점이 2019년 12월입니다. 네. 7달의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인 2019년 9월 달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됩니다. 네. 그러면 몇 달 후에 당선 무효가 돼서 곧 날아갈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북한의 거액의 돈을 대납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그 방북 비용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기 전에 돈을 주기 시작했어야 검찰에 또 김성태의 소설이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달 마닐라 송금 사건 그 소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참고인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네. 타당성이 있습니까?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기록 한 4, 5만 쪽 저희가 이제 다 검토를 했고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2019년 7월에 그 행사를 했을 때 송명철 조선아트의 부실장한테 줬다고 하면 되는데 왜 리오남을 뜬금없이 등장시켰을까 했는데 나머지 4번의 돈을 줬을 때 송명철 부실장은 돈을 받을 때마다 자필 영수증을 써줬습니다. 근데 그 필리핀에서 줬던 70만 불은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서 리오남을 좀 등장시켜야 됐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 무효용 항소심에서 이제 당선 무효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돈을 200만 달러를 주는데 그 앞단에서 돈을 안 줬다고 하면
약속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돈을 줬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당장 방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필리핀에 리오남이라는 유령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 지금 현재 김성애 통전부 실장이죠? 저하고도 잘 알아요. 김성애 씨는 500만 불 줬다고 하는 것은 인용했다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국정원 블랙 요원이 작년 6월과 7월 그리고 지난달 법정에 2차례씩 나와서 총 4차례 증언을 했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말씀하신 부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 대납 그 부분은 안부수가 그냥 말한 전원을 적은 것이고 그냥 적으면 이건 사실 첩보는 되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은 거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김성애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통일전선부가 곧 있을 북미 회담의 거마비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안부수 협조자에게 김성애를 만나면 물어볼 것, 김성애가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질문과 가장 답변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임무를 줍니다. 그래갖고 지난달도 그 블랙 요원이 다시 법정에 나와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거는 그 국정원 문건의 그 보고서에 있는 것은 문장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고 판결이 됐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조금 전에 그 엄영수 비서실장은 제가 취재 과정에서도 저 전화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좀 약간 위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검찰 진술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걸 보면 2019년 7월 이제 저분이 이제 비서실장이 되신 게 2019년 5월이에요. 그때까지는 스마트팜이 뭔지도 몰랐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북남 사업 협력 제안서를 만들 때 서브 역할을 했고 그 제안서를 만든 것은 당시에 미래전략실의 김영수 본부장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위치였는데 검찰에서는 계속 모른다고 하다가 검사가 그 50억이 혹시 스마트팜 비용 아니에요로 물으니까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주가 부양이 목적이라고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그리고 2019년 5월에 북한과 사업 계획서를 체결할 때 동영상을 찍은 것 전문 촬영팀을 데리고 가서 영상을 찍은 것도 저희가 나중에 다 퍼뜨려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본인이 다 진술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때는 몰랐던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위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필리핀 현지에도 나타나지 않은 리오남을 해서 70만 달러를 주고 네. 김성애한테 500만 달러, 나중에 300만 달러, 800만 달러를 김성태 회장이 외국에서 도망쳤다가 잡혀 들어오면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2022년 11월 달 언론 보도를 보시면 김성태 회장이 도피 중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김성태 회장이 주장하는 데가 그 필리핀 마닐라의 오카다 호텔이란 곳인데 실제로 거기는 카지노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여기서 환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갖고 갔다면 김성태 회장의 개인적인 비자금 저수지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돈을 마련해서 필리핀으로 보냈는지 검찰이 수사했느냐? 수사 기록에 그런 게 없습니다.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 그렇다면 김성태 회장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리오남에게 70만 불을 줬는지 단 하나도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제3자 뇌물이든 뭐 어떤 뇌물이라고 그런 걸 지금 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볼 때는 뇌물 사건 치고는 이렇게 엉성한 수사를 해놓고 1심 판결에서 이거를 그냥 김성태의 말만 믿고 다 판결해버렸다. 만약에 김성태의 말이 진실이라면 지난 대선 당시에 쌍방울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런 의혹이 굉장히 컸고 선거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아까 그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 녹음 파일에 나오는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의 말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제 말은. 그 전체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주가 조작을 위해서 제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당시에 저 그 7월 17일 저 7월 달에 있었던 마닐라 대회 이후로 엄영수 비서실장은
2023년 7월 4일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측 변호인이 주가 부양을 염두에 두고 안부수를 나노스의 사내이사로 영입한 것이야라고 묻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N 활성화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도 안부수나 뒤에 계신 김영기 차관 등을 영입했을 때 댓글 작업을 하자 하는데 본인이 안에 같이 작업을 했던 분입니다. 전체적인 제 증언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봉지욱 참고인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요. 반박하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짧은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봉지욱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거를 주가 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본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인이 거는 그런 증언을 법정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500만 불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했다는 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봉지욱 그럼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500만 불을 보냈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500만 불의 용도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와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시 50억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500만 불이 50억인 것 같습니다라고 법정에 증언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도 이분이 하신 그 법정 증언서와 검찰 진술서를 쭉 다시 봤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을 했을까 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동영상 전문 촬영 팀을 대동해서 돈을 주고 그걸 찍은 것은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라고 본인이 검찰 진술하셨잖아요. 지금 봉지욱 기자님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그 증언 내용만 발췌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봉 기자님이 저한테 6월 4일 날 한 번, 그다음에 6월 4일 날 오후 12시 47분, 오후 6시 42분 두 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한 통 따왔었습니다. 뭐냐면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적이 있냐 없냐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일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시죠라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제보자 그 형수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봉지욱 기자님한테 협조를 잘해라. 안 하면은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하고 쌍방울을 초토화시킬 거다. 그래서 자기도 겁이 나서 얘기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저 반대입니다. 본인이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 그런 것들이 김성태 회장이 알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고초를 겪었다고 알고 있고, 본인이 회사를 옮기고 싶지만 지금 갈 데가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오후에 나오신 걸 보니까 회사의 지시를 받았겠구나. 그렇다면 그 회사의 의원님, 제가 검찰 조사 전화를 받았으면은 엄영수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마저 회사나 예를 들면 김성태 회장한테 그럼 누가 지시를 했을까라는 추론은 당연히 드는 것인데, 기자가 당연히 그 기사를 쓸 때 이분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물론 실명 기사는 안 썼지만 반론을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저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증명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이 통화했던 분이 제 제보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봉지욱 기자님이 어떤 면에서 저런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협조를 안 해서 아마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앞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온 거지, 여기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누구를 두둔하거나 이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1분 발언하세요. 어떤 부분이 위증이었는지 검찰 진술 기록, 그리고 법원 증언 녹취서를 제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판결의 기초는 뭐냐 하면은 김성태, 방용철, 안보수, 아까 3인 성호 말씀드렸다시피 이 3인의 증언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건 유죄다. 전반적인 판결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참고인이 그 1심 판결 이후에 취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특히나 이 3인의 진술 세미나 부분을 취재를 하셨어요. 네. 그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8일 그날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들, 박상웅 이사, 김영수 본부장, 그리고 박상민 비서 등, 아마 엄영수 시장도 그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날 안부수 회장과 안부수 회장의 딸이 검찰청에서 면회한 날 모두 다 같이 만난 날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재판부의 그 법무부에서 출정 기록을 제출했을 때 작년 3월 18일을 뺐더군요. 작년 3월 18일에는 검찰 수사 기록,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만난 이유가 대질 신문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 날짜로 작성된 대질 조서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날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제가 강하게 의심하는 이유는 3월 18일에는 조서가 없는데 3월 19일과 20일자에 대지신문 조서가 각각 하나씩 총 2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그런 희한한 대질신문 조서는 처음 봤습니다. 대질이란 것은 통상 공범관계에서 서로 간의 얘기가 주장이 다를 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렇게 비교해 보려고 검사가 하는 것인데 5명이 나와요. 그날 김성태, 방용철, 최수용, 안부수 등등해서 5명이 나오는데 김성태 회장이 잘 모르거나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머지 멤버들이 채워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볼 때는 진술 세미나죠. 네, 3월 19일과 20일에 어느 정도 1차 진술 세미나가. 훈련 결과가 끝났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5월부터는 아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런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진술 세미나 관련해서 안부수 딸의 카톡 내용 좀 올려주세요. 지금 이제 참고인이 취재해서 이 기사화한 내용들이거든요. 아빠가 검찰과 합의했어. 쌍방울 관계자끼리는 다 합을 맞췄대. 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이 그 후에 이 안부수 딸에게 쌍방울에서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부분도 그러니까 증인 매수죠. 매수. 네. 진술을 바꿔주고 그 후로 실제로 안부수 씨가 진술을 바꾸거든요. 처음 진술과 달리 그 오피스텔 매수해줬다는 그 과정 취재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카카오톡 날짜가 2023년 2월 17일인데 안부수 씨의 딸이 아버지의 전 비서에게 전화해서 8시 한 40분쯤 30분쯤 됐어요. 아버지가 도대체 8시 40분 30분 전에 출정을 간 것 같지도 않은데 딸에게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검찰하고 보석을 합의를 봤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딸은 걱정을 해요. 아버지 진술 바꾸면 안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계속 그대로 진술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니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고 딸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에서 돌려받은 폰을 쌍방울을 주기로 했어 라고 실제로 그리고 다음날 3월 19일에 쌍방울 측에서 딸을 만나서 안부수의 휴대전화를 가져갑니다. 쌍방울 측에서요? 네. 안부수의 휴대폰을 네. 왜 가져갔습니까? 카카오톡에서는 그렇게 내려와요. 자기들이 네. 혹시나 거기 보면 폰에서 이제 아빠에게 유리한 것을 하기 위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서의 말로는 폰에서 혹시나 자기들이 맞춘 지술과 어긋나는 증거가 나올까 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증언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쌍방울,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그러니까 쌍방울 관계자들끼리 간의 진술 세미나에 이은 이 진술을 다 바꾸게 하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되는 이것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죄 판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3명은 진술이 다 똑같으니까요. 세미나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인의 취지 내용에 따르면 이 판결은 이 진술은 세미나에 기초한 진술로 보여진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저 당시에 저 세미나에 참석했던 쌍방울 임원이 저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같이 있었고 안부수의 딸도 있었고 안부수도 있었고 모두 다 모여 있었다. 1313호실 옆에 유리방으로 된 게 영상 녹화실에 모여 있었고 교도관들은 밖에서 3명이 앉아 있었다.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안부수 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 5월에 1심 판결문이 나왔는데 안부수 회장의 판결에서는 이게 쌍방울과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분명히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화영 1심 판결문 판사의 논리대로 안부수 회장한테 적용을 하면 안부수 회장의 혐의 중에 대북송금 그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어요. 근데 이화영의 1심 판사는 안부수가 북한에 줬던 5억 원은 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사건인데 이 판사가 하면 안부수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사건에서 판사를 누구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는 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문인데 죄명을 보시면 일단은 공소장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아주 센 거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주가 조작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또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 보니까 그냥 단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이 빠져 있는데 네. 이 경위를 좀 아시나요? 일단 제가 전체 그 검찰 수사 기록을 봤을 때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그 회사 자금이 되면 유엔 제재와 유엔 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게 돼서 해외 쌍방울이 해외 공장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수출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 이거는 나의 개인 자금이란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에서 자꾸 주가 조작 관련은 굉장히 형량이 훨씬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소할 때는 했으나 나중에 빠진 부분을 저희도 상당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기 전에 쌍방울 임직원들 특히 저 오늘 오신 엄영수 증인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이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나노수의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노스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 측이 최소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 견해도 있고 실제로 아까 전환사채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도 보이는데 제가 볼 땐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불법 수익이 50억 이상만 돼도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쑥 뒤로 밀려지고 빠지게 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검찰이 수사 기록 중 일부를 법원에 증거 기록으로 낼 때 뭐 최근에 나온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해서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시세 조정 분석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해야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검찰이 의뢰를 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근데 그 네.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김성태 회장은 그 주식을 특이하게 갖고 있거든요. 나노스는 92%가 김성태 회장 본인과 특수관계자들의 그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판사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익 실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엄영수 비서실장 진술한 걸 제가 보니까 2019년 9월 국제대회, 7월 국제대회 이후에 나노스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 그 김성태 회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담보대출, 주가가 오르면 담보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 돈으로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저기 엄영수 증인이 얘기를 했더군요. 예.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엄영수의 검찰 신문조서 보면 검사가 쌍방울 그룹에서 합의서 체계로 IR 자료를 만들었는가요? 엄영수 왈 주가 부양을 위한 IR 자료 만들었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IR 자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검찰에서 답변을 했고요. 다음 번이요. 예, 또 그렇습니다. 예, 진술인은 북한에 왜 50억 원을 줘야 하는지 들은 것이 있나요? 그랬더니 빨간색 밑줄 그은 그때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합의한 것을 가지고 IR을 하면서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대로 한 달도 안 되어서 5,000원짜리가 9,000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번이요. 다음 번 없고 그 다음에 엄영수 씨가 또 법정에서 검사의 물음에 대해서 주가 조작 나노스 자료를 토대로 주가 부양을 하려 했다. 법정에서도 똑같은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봉지욱 증인께서 이거는 위증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노스의 IR 리포트란 것은 김태균 씨, 그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김태균 씨가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증언을 했고 판결이 그대로 그냥 그게 증언 인용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노스의 IR 리포트라는 것은 쌍방울 내부에서 만들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당연히 엄영수 비서실장 그걸 만들지도 않았고요. 검사가 제시를 했어요.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엄영수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는 밖에다가 투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 만약 하나의 거짓이라도 들어가면 그 회사가 망한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계약금 500만 달러는 대북 사업 합의 체결의 대가다라고 본인들이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엄영수 씨 PC에 회사 내부가 카카오톡을 했는데 네. 아까 장영대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는 박영철, 엄영수, 김영수, 장석환 이런 쌍방울 사람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이런 거 하자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카카오톡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취재를 하다가 이제 요즘 관련해서 좀 안 보다 오늘 와서 또 기록을 막 좀 봤는데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은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을 북한에 줬는데 그렇다면 경기도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경기도가 그렇다면 100억 원을 줬는데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하나라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사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2019년 1월 17일에 쌍방울과 그 북한이 MOU를 처음 맺을 때 들어갔더니 당신이 여기 왜 오냐 북한 측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이상하다. 그렇다면 그 쌍방울은 북한과 만약에 대납을 하려고 했다면 돈만 주면 되지 왜 대북 합의서를 맺느냐는 겁니다. 히토리 나노스 네이 만드는 그룹이
나노스라는 회사는 휴대폰 그 광학 카메라의 모듈 만드는 곳인데 히토류 광물 자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걸 만약에 북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쌍방울 그룹이 그걸 할 능력이 됩니까? 쌍방울 그룹의 사업 계획서 자체가 만들 때 인터넷을 보고 만들었어요. 애초에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 여기서 오늘 언급이 안 되던데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지금 공범인데 해외 도주에 있습니다. 배상윤 회장과 김성태 회장은 2016년에 이미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주가 조작을 한 것 때문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공범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똑같이 그 두 사람이 들어와 있고 현재 배상윤 회장은 또 자기 회사 계열사의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지금 네, 그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아닙니까? 김성태 회장? 그들이 진술하는 것이 맞다면 해압 통신 외환관리법 위반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김성태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그 뉴탐사에서 공개된 그 쌍방울 옥상 파티 영상 거기서 이제 김태균 씨가 등장하는데 김태균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1심 판결에서 김태균 씨가 낸 자료들이 증거로서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회장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두 사람이 뭐 새로운 코인 사업을 도모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범들끼리 수시로 연락하고 심지어는 영상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안부수 회장은 키르기스탄 어디 대학 가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키르기스탄에 가서 키르기스탄 국립대학 그것도 모르겠는데 의사도 아닌데 의대의 명예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출국 금지도 해제되고 해외를 제집 드나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하나 말씀드리면 안부수 회장이 그 아태평화교류협회 말고 다른 회사 하나를 더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 8억 정도 가량의 코인, 대북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북 코인 홍보 영상을 틀면서 경기도와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부수 회장이 계속해서 코인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그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인데 사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2019년 4월 초에 지급했다는 300만 불입니다. 네.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검찰은 2월 15일 19억, 4월 8일 25억을 출처라고 하는데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 지급했다고 하는 거죠. 지급했다고 합니다. 환치기 방법으로. 근데 2월 15일 날 출금했으면 이건 너무 시간적 거리가 있고 4월 8일 날 출금한 것은 이미 환치기가 일어난 이후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환치기가 일어났으면 그 돈이 환치기업자 누구한테 지급됐는지 수표 추적이 됐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기록을 보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기록에는 예를 들면 세븐럭 카지노라고 삼성동에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까지 확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나 수사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김만배 회장이 이제 수표를 환전하거나 명동 환전상을 통했을 때 검찰이 전부 다 압수수색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제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자금의 출처 정도를 김태원이라는 재무이사 정도한테만 확인을 하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계좌까지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증거 기록. 결국 300만 불이 이게 조작이라면 결국 앞에 200만 불과 뒤에 200만 불이 실제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재명의 방북이 설명이 안 되니까 300만 불을 늘려서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이제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이제 최근에 기소됐습니다. 저 윤석열 정권 검찰 특수부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제 사건 기록도 한 5만 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그리고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제가 이 세 개의 수사 기록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저분합니다. 기록이 지저분해요. 왜 그러냐면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춰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집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보석 석방이 되고 진술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수사가 굉장히 지저분해졌고 이 사건 또한 이제 뭐 앞에서 봤던 뭐 수원지검이나 이런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김성태 체포 전후로 진술이 지저분해집니다. 심지어는
아까 리오나 70만 불 계속 나오는데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70만 불도 아니었어요. 리오남한테 준 거는 40만 불이었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금액이 바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김성태가 작년 7월 11일에 법정에서 증언한 그 하나의 증인신문만 가지고 판결을 했더라고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 뉴스타파에 대해서 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폐간해야 된다. 김기현 당 대표가 1급 살인죄다. 국기문란죄, 중대범죄자 저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셨었죠. 근데 10여 명의 검사,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특별수사팀이 지난 11개월간 밝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사건 기록을 봤더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재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에 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예. 항상 마무리해 주시죠. 오콩의 예. 면도날이란 말이 있잖아요. 진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간단하지 않고 제가 보도한 모든 것은 검찰 수사 기록, 자기들이 수사한 것, 전 그걸 가지고 보도한 것이지 그걸 검증해서 보도한 것이지 본인들의 수사 기록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승자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